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방정식의 정의, 그 그래프 시작을 해보죠. 자, 원의 방정식은 원의 정의가 평면 위에 한 정점이 있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정점, A, B가 있습니다. A, B라는 정점으로부터 그 떨어진 거리가 R로 일정한 그런 점을 P라고 할 때 그 P의 자취를 방정식으로 표현해보죠. 자취의 방정식. 자, 그러면 그 관계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그것의 루트 씌운 거. 그게 거리잖아요. 그 거리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 돼요. 요게 바로 그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는 다음을 만족하고, 다음을 만족하는 x, y는 모두 a, b까지 거리가 r로 일정하므로 이것을 원의 방정식이라 한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표준형. 표준형은 이것을 봤을 때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에 대해서 원의 핵심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심 좌표 A, B가 0, 0일 때, 즉 단위 원, 반지름 1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될 거고, 그냥 반지름 r이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본형이라 하겠죠. 이 기본형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그래프로 만들었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A, B의 중심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크기만큼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 중에서 조금 특별한 원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위에 걸로 돌아가 보죠. 이런 것들입니다. 축에 접하는 원 방정식.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X축과 접하면서 위에, 즉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3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그려지는 원을 말하겠죠. 그런 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방정식은, 자, 이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하자.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라고 좌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반지름의 제곱은 바로 B의 제곱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요 길이가 B 또는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Y축에 접한다는 것은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존재하거나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때 그 반지름 길이와 중심 좌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심의 X좌표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방정식이었다면 반지름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동시에 접하는 원 방정식도 생각해 봅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바로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접하는 유형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면 그때 중심 좌표는 A, A. 얘도 마찬가지겠죠. 둘 다 음수인 것만 다르지 둘 다 X좌표, Y좌표가 같습니다. 즉, 그 중심은 Y는 X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는 그런 원들은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 반지름도 A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반지름의 제곱이. 그 다음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그 중심 좌표가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라서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썼다면 뒤쪽에는 Y 빼기 A의 제곱이라고 써야지 맞겠죠. 아니면 이 부호는 당연히 서로 반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다시 올라가 보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 6,10, 19 정도? 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면 두 점의 가운데인 중점,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2 더하기 6 나누기 2, 3 더하기 9 나누기 4,6이라는 것을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좌표를 구하시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래 주어져 있던 AB 두 점으로부터 지름 길이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원 중심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편리한 걸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 만약 지름 길이를 구했다면 자 예를 들어 6 빼기 2는 4 9 빼기 3은 6이니까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은 16 더하기 36은 5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번거롭게 52로부터 루트를 씌웠다가 다시 2로 나눴다가 다시 제곱을 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맙시다. 자 지름이라는 것은 2R이 되겠죠. 그러면 지름의 제곱은 4R제곱이라서 여기 써야 되는 R제곱의 4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를 4로 나누는 13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간편하겠죠. 그래서 지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원을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원을 결정하는 조건. 앞서서 우리가 도형을 공부할 때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공부했죠.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원을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세 점, 즉 세 점이 만약 일직선을 이룬다면 안 됩니다. 세 점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룰 때 이 세 점으로부터 삼각형이 결정되고 삼각형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결정된 것이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바로 그러한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원을 결정할 조건은 세 점이고 세 점이 주어지면 원 방정식을 당연히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도구는 무엇이냐?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원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생겼죠? 이 표준형에 보시면 xy는 변수고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지면 여기 표준형에 대입하셔도 구할 수 있습니다. A, B, R에 관한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x에 1, y에 2를 대입했다. 즉 1,2란 점이 그 원위의 점이다. 그럼 이렇게 대입했겠죠. 또 다른 점 예를 들어 3,5가 또 한 점이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식이 한 개 더 필요하겠죠. 일단 이 두 개를 연립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R제곱, R제곱 같으니까 이 둘이 같다고 두고 풀어 헤쳐야 되겠죠. 풀어 헤치는 과정 속에 결국 전개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입을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추천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전개하여 만든 식, 그 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셔버렸네요. 다시 오면 안 되죠. 자, 전개하에서 만든 꼴, 표준형을 전개하에서 우린 이렇게 만듭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항, y에 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원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방정식의 일반형. 우리 2차 함수 공부할 때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이걸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공부했었죠. 어떠한 원방정식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원의 방정식도 이 꼴을 벗어날 수 없다. 다 이렇게 생겼다.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깊게 감상해 보시면 xy에 관한 2차식인데 x제곱과 y제곱의 그 계수가 1대1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x 1차항과 y 1차항은 없을 수도 있죠.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당연히 0일 수도 있으니까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xy가 곱해진 항은 없다. 그리고 상수항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생겼으면 다 원이 되느냐?
조금 전에 이 원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했으니 다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수학을 엄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원이라면 다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다 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에는 4분의 a제곱과 4분의 b제곱을 여기다 쓸게요.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그리고 이게 더하기 c는 여기 올려서 마이너스 4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쳤는데 왜 원이 아니라는 거냐? 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우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의 자리죠. 반지름의 제곱 자리인데 만약 여기에 색칠된 부분이 0보다 작거나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0이거나 반지름이 허수가 되어버립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라는 것은 반지름이 허수라는 거죠. 반지름의 제곱이 0이면 반지름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원, 허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실수 세개의 좌표평면에 원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실제로 존재, 실수 세계에서 존재하는 실원을 다룰 거니까 이건 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원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란 부분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공식을 뭐 외워야 된다 그렇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표준형으로 고친다. 고쳤을 때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과 원위의 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자,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한 점을 P라고 하죠. 그리고 원 밖에 선분 AB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분 AB와 P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삼각형을 만든다고 할 때 삼각형 ABP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넓이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밑변을 AB라고 본다면 높이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높이를 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높이의 기준, 선분 A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P를 잡아야 될까? 자, AB가 여기 있습니다. 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심에서 이 AB 직선에 이르는 거리, 요걸 생각해 봅니다. 요 거리가 가장 길 때는 요걸 그대로 올려서, 즉 선분 AB를 평행하게 이동하다가 원과 접하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때부터 그대로 그 방향으로 지름을 올라가서 여기를 P로 잡는다면 그때 높이가 최대인 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걸렸을 때 그 접점 여기를 P로 잡는다면 P'이라 두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원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리의 최대 최소는, 즉 높이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판단을 하시면 되고, 원의 중심이라는 이 점으로부터 AB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다면 가장 짧은 거리, 반지름을 더한다면 가장 긴 거리가 되겠죠.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넓이의 최대 최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취의 방정식까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 자, 자취의 방정식은 지금 세 번째 단원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원방정식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자취의 방정식 한 개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제목도 없고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필기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AB라는 선분이 있습니다. 선분이 있다는 것은 두 점이 있다는 거죠. AB를 AB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할까요? 두 점 AB에 대해서 P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에서 A까지 거리, P에서 B까지 거리, PA 대 PB가 M 대 N. M에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mn이 되는 점 P의 자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PA 대 PB가 M 대 N이 되는 점 P의 자취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 뉴스의 원 개념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기존의 자취의 방정식의 핵심 개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기하적인, 우리 유클리드 기하적인 방식으로 한번 그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m이 n보다 클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 둘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죠.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를 M 대 N으로 만드는 P라는 것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그도 바로 P의 자취 중 한 점이 되겠죠. 그 한 점과 그 다음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 자, M이 N보다 크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연장선 위에 M 대 n이 되어서 여기 이 점을 P2라고 두겠습니다. P1과 P2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써보죠. P1, P2가 있습니다. 이 두 점도 P가 될 것이고, 이제 이 직선상에는, AB 직선상에는 더 이상 그런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한 점 B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P라는 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P에서 A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 거리가 M 대 N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해서 배웠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 AC, B는 각 A를 내분해서 만나는 점 D에 대해서 BD 대 CD와 같다. AB 대 AC가 BD 대 CD랑 같다라는 것이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였습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BD 대 CD가 AB 대 AC랑 같아지는 순간을 잡으면, 자, 점 D를 잡는 방법이 AB 대 AC랑 BD 대 CD가 같아지도록 D를 잡으면 연결하면 각은 이등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M 대 N이라 합시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점은 당연히 역으로도 성립하겠죠. 지금 이 삼각형을 보십시오. PAB 삼각형. PAB 삼각형에서 PA 대 PB가 M 대 N인데 AP1 대 BP1도 M 대 N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연결하면 각은 이등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우리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라는 것도 존재했죠. 삼각형 ABC에서 외곽을 이등분하여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 한다면 그때 AB 대 AC는 BD 대 CD이다. 이 또한 거꾸로 역도 성립해서 지금 삼각형 PAB에 요 P와 P2를 연결하면 요것도 이등분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변의 B가 M 대 N인데 지금 얘가 M 대 N이니까요. 그죠? M 대 N, M 대 N. 따라서 이건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얘가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직각일 수밖에 없구나. 아하, P1, P2라는 점은 AB 내부의 M 대 N 내분점 하나, 그다음에 외분점 하나 이렇게 잡히는데, 자, 이건 정점입니다. 선분의 점 AB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P1과 P2는 좌표가 딱 정해져서 고정된 점이죠. 이 두 고정된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점들 P는 반드시 직각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각이 된다는 건 뭘 뜻합니까? P1, P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P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이 다 직각이 된다는 것은 모두 P가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1, P2를 포함하여 이 P라는 것은 바로 이 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 개념 설명이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개념들을 종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